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최근 과일나무 잎과 줄기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이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수화상병 피해가 컸던 4년 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가뜩이나 비싼 과일값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피해 농가를 둘러봤습니다. 안성의 한 배밭, 이파리가 까맣게 타들어간 듯합니다. 농장 주위로는 접근을 막는 줄이 쳐졌습니다. 화상병 증상이 위에부터 타고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까맣게. 충주의 사과 농장, 푸른색 잎이 가득하지만 뿌리째 뽑혀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미리 뽑아버린 겁니다. 다른 과수원에 전염이 될까봐 그래서 이 생석회를 사육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는 여기는 어떤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과수의 잎과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는 듯 고사하는 과수 화상병.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과 충북 충주에서 올해 처음 발견된 이후 경기와 전북, 강원 경북까지 확산돼 최근까지 6개 시도 62개 농가에서 감염됐습니다. 피해 면적만 34헥타르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합니다. 유독 따뜻했던 겨울을 거치고 비까지 자주 내리면서 과수화상병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해진 겁니다. 방제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이지만 세균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올해 더 발생이 될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과수화상병에는 별다른 치료제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는 선제 방역으로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공업 도시죠. 그래서 울산은 그동안 비교적 젊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울산마저 최근 들어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행하는 챌린지 노래에 맞춰 백발의 공직자가 학생들과 함께 율동을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은 울산으로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는 홍보물을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울산시가 지역 5개 대학과 진행하는 울산 주소 갖기 캠페인 모습입니다. 올해 전입한 학생에겐 20만 원을 주고 주소를 유지하면 6개월마다 10만 원씩 최대 90만 원의 장학금을 줍니다. 이제 졸업 때까지 유지를 했을 때 추가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주소가 계속 유지되는 효과성이 있고. 올해 1000명 모집에 이미 700명 넘는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밥 먹는데도 10,000원, 20,000원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용돈이라든지 생활비 이런 거에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청년 잡기에 나선 건 인구 감소 탓입니다. 울산은 최근 3년간 인구 2만 9천여 명이 줄었는데 이 가운데 53%가 청년층이었습니다. 수도권 설림 현상으로 울산도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울산 주소 갖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울산시는 생활장학금 지원과 함께 인턴 기회를 마련하는 등 청년들의 장기 정주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이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이 지난주 경남 사천시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주항공 복합도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의 항공우주 분야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청이 지난 30일 공식 개청했습니다. 2032년에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경남 사천에 자리 잡은 우주항공청은 지역과 동반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보답하고자 많은 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동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도 나사가 있는 미국 휴스턴과 프랑스 국립우주센터가 있는 툴루즈처럼 사천시를 업무와 연구, 생산과 주거가 합쳐진 562만 제곱미터 넓이의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에 산학연이 집적화된 그런 도시다. 그러면서 문화와 교육이 같이 어우러진, 정치 여건이 어우러진 그런 도시를 보십니다.
또 경남은 사천과 진주를 아우르는 165만 제곱미터 넓이의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인데 사천시는 이와 별개로 추가 산업지구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창업을 하거나 이주하는 데 필요한 산업지구가 활성되지 않으면 나머지 계획들은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천공항 확장과 KTX 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요즘 우편물을 받아볼 일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배원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산에서 그 고민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집배원들이 동네 순찰대 역할도 같이 하는 모습을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경사진 좁은 골목길을 올라 집집마다 우편물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우편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집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우편 배달 중에 범죄가 의심되거나 인기척이 없는 빈집 등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는 우정순찰대 역할을 지난해 9월부터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분들이 모르는 또 오기 힘든 그런 외진 곳들 저희들이 다 다니니까 그런 점을 이제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또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며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취객을 신고하거나 보행로 파손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아픈 사람들 들다보고 빈집도 챙기고 그래 저번에 와야 이제 잘하는 게나 지대로 잘하는 게나 그래 댕기는 게 모두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지. 부산지방우정청은 2개 구에서 시범 운영하던 우정순찰대 활동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폐의약품 회수 사업 같은 다양한 공적 활동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경북은 전국 떫은감 생산의 40%를 차지합니다. 이 떫은감은 주로 홍시나 단감으로 만들어 먹지만 지금까지 이 감잎이나 꼭지는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버려지는 것 없이 더욱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음식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이심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녹색의 호떡과 칼국수, 수제비까지 반죽에 감잎이 들어가 색다릅니다. 맛도 일품입니다. 감이 들어가네. 맛있는데. 상주감연구소는 감을 이용한 음식 48가지를 개발했습니다. 빠르게 바뀌는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여러 효능이 있는 감잎과 꼭지 등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잎 같은 경우는 사실 비타민 C 함량이 레몬이 20배가 되고 감꼭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부터 한약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농민들은 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걸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더 다양한 제품으로 한다면은 100원에 팔려질 거 200원의 소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경상북도는 감과 부산물을 활용한 음식의 중간 재료 생산을 지원하고 카페나 음식점 등을 통해 시중에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업체와 연결해서 기술을 이전을 해서 산업화하고 가공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세계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는 내년 1월 예정인 곶감축제에 이번에 개발한 감음식 판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10년 전 폐쇄됐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정수탑이 공공미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가락시장 정수탑은 지난 1986년 지하수 저장용으로 만들어졌지만 물 공급 방식이 바뀌면서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제 복합 공모를 진행했고 공모에서 선정된 세계적 설치 미술가인 네드 칸이 정수탑 외부에 비를 형상화한 작품인 비의 장막을 설치했습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김은 지난해에만 1조 원 넘게 수출돼 이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전남 장흥군은 김 양식 과정에서 산 처리를 하지 않는 이 무산김의 주산지입니다. 박건우 기자가 김성 장흥 군수를 만나서 무산김의 경쟁력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군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다의 반도체라 불리는 김 가격이 금값이라 불릴 정도로 치솟고 있는데요. 김 주산지이자 무산김으로 알려진 장흥김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 장흥의 김은 2008년도에 이미 시대의 어떤 트렌드와 소비자의 어떤 욕구에 맞춰서 이 무산김 선포식을 가졌어요. 우리 장흥이 이제 등량만 청정해역 갯벌 생태 산업 특구로 유일하게 지정돼 있는 청정해역이거든요. 그곳에서 어민들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우리 장흥의 김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김을 한번 생산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산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무산김은 말 그대로 산을 쓰지 않는 김을, 착한 김을 이제 무산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그동안에 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되고 제 가격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이 친환경 유기농 무산김이 곽강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어떤 신념하에서 어민들이 협조해서 마침내 우리 장 무산김이 작년에 국제해조류 유기농 국제인증센터에서 ASC, MSC를 획득을 했어요.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의 이제 무산김은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세계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김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김산업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초를 확보해가지고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저희 장이 이제 무산김이지만 이 김 생산 면적이 좀 좁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원초 생산 기반을 확대했다. 이게 가장 크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김을 가공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김 가공 업체를 현대화 시설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어떤 큰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 장군의 어떤 무산김이 생산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 판매에 굉장한 큰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장군에서 자체적으로 김에 대한 종자를 개발했거든요. 홍초 1, 2, 3호라고 해서 그래서 종자의 어떤 주권을 확보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충분한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청관산 허그벨트 조성 사업과 국립 장흥 호구관 유치 등 굵직한 국책 사업들을 유치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청관산이 호남의 5대 명산일 뿐만 아니라 도립공원이고 명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1대1 자치단체가 군단위 자치단체가 교류를 통해서 이 업무 협약을 한 건 최초고 그 전라남도 500억 청관산 허그벨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그걸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청관산 허그벨트를 통해서 전라남도의 중남부권의 어떤 관광의 어떤 메카로뿐만 아니라 우리 또 장흥의 남부권의 어떤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증가에 기여할 그런 사업입니다. 또 하나 이제 국립호구원은 유일한 국책 사업인데 땅 매입부터 모든 비용을 국가가 다 비용을 부담합니다. 총 사업비 497억 원으로 건립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9년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학생 그리고 호국 순례자들 이런 걸 통해서 연간 약 550만 명 정도가 장을 다녀갈 거로 예측을 하고 그 50만 명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생활 인구에 대한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도까지 약 520억을 들여가지고 이거 이제 건립이 되는데 이미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군에서 부지비 매입을 하고 이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지어질 건데요. 이것이 이제 지어지면 이제 서방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회사원들도
소방의 국민안전체험센터에 와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국책사업으로 또 문화관광의 그런 예술에 맞추기 위해서 이청준 선생 문학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옛장 교도소에 대한 1차 공사는 마무리됐는데 문화예술 보각공간으로의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장이 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뭐 이렇게 희망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흥하면 역시 물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7월 말에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떤 구정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 저희 2024년도 물축제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9일간 개최가 됩니다. 멀티미디어 쇼와 같이 연계해서 말 그대로 월드 글로벌 워터 프로그램으로 월드 그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남진 장물제는 대한민국 여름의 대표적 물축제가 됐는데 이번 물축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세계적 물축제로 가보자 하는 거고요. 개막식 때 태국 공연단들이 와서 말 그대로 물축제를 훨씬 더 이제 빛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장이 말 그대로 이제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을 했던 계기를 이번 물축제의 가장 큰 관심과 포인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